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일주일이라 해도 사랑을 느끼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3개월은 길게만 느껴지고 그럼 한 달이면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시간과 사랑의 비례성은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시작할 때에도 그 시기와 크기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사실 어디서, 누구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흘러 사랑에 빠질지 예상할 수 없는 게 삶의 재미이기도 하잖아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사랑은 그 시작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소개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만남의 방식이죠.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신 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그 만남을 반복하다 사랑에 빠지는 것. 그러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틀을 깬 새로운 형태의 소개팅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낯선 곳에서 단둘이 72시간을 보내야 하는 소개팅처럼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72시간 소개팅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자두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72시간 후에 해외여행을 떠날 살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드디어 종강을 해서 너무 후련한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어묵 하나 사 먹고 온 보름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 이야기를 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감춰지지 않는데요. 다들 72시간 소개팅 컨텐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예전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뜨는 쇼츠로 그 삿포로 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삿포로 편을 좀 간편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72시간 소개팅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예요.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잔잔한 느낌과 또 이 타국에서 하니까 또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아까 삿포로 편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 완전 풀로 다 봤거든요. 영상을. 진짜 재밌었어요. 울기도 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그 편 봐보시길. 네. 이게 이미 최종화까지 공개가 되어서 당분간 이 콘텐츠가 더 나오진 않겠지만 매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영상미와 특유의 감성으로 화제가 되었죠.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구님, 72시간 소개팅이 어떤 콘텐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 소개팅은 처음 만나는 남녀가 낯선 도시에서 단 7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의 연애 리얼리티 콘텐츠입니다. 보통 해외여행지를 배경으로 하고 단둘이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영상에 담긴데요. 기존 연애 프로그램처럼 여러 남녀가 동시에 등장하거나 경쟁 구도가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두 사람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이나 웃음 포인트를 위한 장치도 없어서 전체적인 연출이 감성 다큐멘터리나 여행 영화에 가깝다는 평도 많고요. 인위적인 그런 설정이나 자극적 상황을 최소화하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과 순간의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네요. 영상미나 음악 선정, 색감, 카메라 무빙 등이 감성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감성적 연애 콘텐츠 작품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 72시간 소개팅은 영상 공개 후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차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연애 프로그램 팬층뿐 아니라 감성적인 콘텐츠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이 지나치게 꾸민 설정 없이 순수한 감정선이 보여 좋다, 이 영화처럼 예쁘다와 같은 반응들이 이어지며 기존 연애 리얼리티와는 다른 감성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백하게 기록하는 방식이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미니멀 연애 콘텐츠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72시간 소개팅만의 미니멀한 매력이 시청자를 사로잡은 거였군요.
하지만 72시간 소개팅 이전에도 많은 연애 프로그램이 존재해왔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연애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 이 72시간 소개팅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 차별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존 연애 프로그램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72시간 소개팅이 인기를 얻게 된 건 기존 연애 프로그램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존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 잠시 말해보자면 우리가 쉽게 접하던 연애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화려한 직업과 여러 성격을 가진 출연진들이 모여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컨셉으로 오랫동안 시청자에게 도파민을 제공하며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수요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즌과 스핀오프를 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솔로 지옥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특징도 굉장히 뚜렷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선 하트 시그널은 연애 프로그램 시장이 인기를 얻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하우스에서 남녀 8명이 한 달 정도 함께 생활하며 감정을 주고받는 포맷으로 각각의 출연진들이 어느 상대를 고를지 패널들이 러브라인을 예측하기도 하고 중간에 투입되는 매기 출연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삼각관계나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죠. 시청자들은 이러한 포맷을 통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고요. 특히 패널들이 출연진들의 러브라인을 두고 열띤 토론을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하트 시그널이 연애 프로그램의 시초라면 환승연애는 그 인기에 불을 붙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환승연애는 각자만의 이유로 이별했던 커플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연애를 회상하면서도 전 연인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파격적인 포맷입니다. 시청자와 패널들은 누가 서로의 전 연인일지를 추측하고 그들의 복잡한 감정에 공감하며 몰입하죠. 그래서 다소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출연진들에게 동화되어 희로애락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환승연애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속의 대화들에서 여러 밈이 탄생하기도 해 그 높은 화제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너무 유명해서 예상하시겠지만 대표적인 밈들이 있죠. 받아주셔야 돼요. 네. 너가 자기야면 했잖아? 환승연애 있던 거 안 나왔어. 그리고 이제 환승연애 시즌2에서도 유명했던 내일 배우 누나 등이 있습니다. 우와. 저는 이거 너무 이제 유명하고 설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1시간짜리 영상 있는 거 아세요? 네. 내 배우? 그 말만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네, 진짜. 1시간 풀로 들으셨나요? 한 40분? 한 10분 듣다가. 중독자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진짜 중독적이에요. 네, 이 연애 프로그램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은 솔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 지옥은 무인도를 배경으로 지옥도와 천국도라는 상반된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쟁취하는 포맷인데요. 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 비해 인지도가 이미 있는 인물들이 출연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8박 9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호흡이 빠른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천국도에 가지 못하면 호화롭고 편안한 숙소가 아닌 불편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출연진의 감정을 더욱 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옥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보상을 건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했던 서바이벌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 지옥은 이런 특성에 더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한국 연애 프로그램의 글로벌 확장성을 키우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언급해주신 프로그램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은 연애 프로그램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장되게 연출된 장면이 많고 또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장면 위주로 편집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방송 이후 출연진들 중 정말 대부분이 인플루언서가 되며 방송 출연 목적이 진정한 연애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청자의 선호도가 점점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연애 프로그램이 등장해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특히 프로그램 출연진들의 차별점을 부여하여 화제가 된 작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그리고 에그 이즈 커밍과 태호가 콜라보한 사옥 미팅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출연자들이 모두 모태솔로라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능 PD들의 소개팅,
그리고 한국의 대표 예능 PD 나영석, 김태우가 패널로 참여한다는 점이 특별하게 작용하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후 미팅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이다, 맞아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진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과 상황, 장소 그리고 아이디어가 존재한 만큼 이 연애 프로그램들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패널분들이 재미있게 본 연애 프로그램이 궁금해지는데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제리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연프는 뭔가요? 저도 되게 이 연프 너무 또 과몰입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이 연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하트 시그널, 이 시즌 2가 아직 이걸 이길 작품이 없지 않나 가히 말해봅니다. 저는 이 겨울 하면 이 하트 시그널의 그 뿌연 필터 그리고 네. 이 OST 이게 아, 저절로 또 모아놓은 모음집도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생각날 정도인데 이 시즌 2가 되게 매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이 합숙 딱 맞아요. 하는 중간에 그 매기 현우님. 네 맞아요. 이 그 딱 들어오는 타이밍과 그 역할을 또 너무 잘해주셔서 인상이 되게 깊었고 이 한 명 한 명 그 인물들의 개성도도 되게 강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대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내게와 영주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 선물해준 시집을 한 통을 다 외워서 이 앞에서 다 써준 그 장면이 있어요. 우와. 또 그런 장면도 있고 또 그 만화책 좋아하냐는 질문에 뭐 좋아해요 이렇게 또 늦게 답한 그 이면주 씨의 그 명대사도 바로 기억이 되게 다 강렬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출연자들 중에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히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꼭 보다 보면 되게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약간 좀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 관계성의 변화나 아니면 이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을지 이렇게 패널들하고 같이 추리하는 것도 재밌었고 꼭 다 보고 나면 이 드라마 한 편 본 듯한 또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너무 자극적으로 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되려고 좀 그런 나오신 것 같으면 이게 살짝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쵸. 꺼려지죠. 그래도 하트 시그널은 정말 겨울하면 생각나는 연프인 것 같아요. 왜 붕어빵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는 장면이거나 핫팩 이렇게 쥐어주는 씬들이 하트 시그널에 나왔었는데 맞아요. 저도 막 떠오르네요. 저는 하트 시그널, 썸바디, 러브캐쳐, 환승연애, 연애남매 등등 정말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마다 다 챙겨봤어요. 연애라는 주제 특성상 일단 도파민이 넘쳐 흐르는데 프로그램마다 주제나 테마가 각자 다 달라서 하나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했던 건 환승연애 시즌 1인데요. 환승연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쵸. 뭔가 한국 유교 사상이랑도 반대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커플들의 서사와 감정선을 따라가면 정말 저까지 그들과 같이 연애했다가 헤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또 제 최애 프로그램이 이제 환승연애이지만 이건 많이들 아시니까 좀 새로운 연애 프로그램을 더 말해볼게요. 혹시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알아요. 좀 몰라요. 정말요? 이 사주나 신점, 타로를 보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게 평소에 이런 것들 점쳐주는 분들은 자기 연애운 말고 남의 연애운을 가장 많이 봐주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자신의 연애운을 직접 쳐보면서 프로그램이 우와. 진행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고 평소에 또 제가 사주 타로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도파민 프로였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진짜 커플이 되었던 분들도 있었다는 게 더 진정성이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자신의 연애를 한 치 앞도 모르는 걸 점치면서 진행하는 게 너무 신선하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우와. 맞아 떨어질 때. 네. 맞아 떨어지는 그게 있어요? 네, 신점 보시는 분들이 거의 정확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막 다 소름 돋고 닭살이 돋아가지고 우와. 저도 나중에 꼭 봐볼게요. 저는 이렇게 막 많이 찾아볼 정도로 마니아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 꽤 몰입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하고 있는 환승연애 시즌4를 재밌게 보는 중입니다. 재밌죠. 네, 저는 많은 연프가 있지만 이걸 다 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제 말씀해주셨던 크게 유행했던 하트 시그널이랑 솔로 지옥 그리고 환승연애는 그래도 최소 한 시즌씩은 다 봤어요. 이게 프로그램 특성이 좀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다 다른 재미로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항상 저 프로그램에 내가 출연한다면 이러고 혼자 상상해보는 재미로 연프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트 시그널을 볼 때는 그 필터 아까 네. 말씀하셨던 필터에 약간 노란 필터 있잖아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에 하우스에 입주를 해서 어색하게 막 첫인사하고 막 늦어 낼 핏바 막 이런 데서 막 와인 마시고 그런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환승연애는 실제로 사귀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서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좀 입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보는 저까지 감정의 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장면에서 내가 X를 만나면 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욕먹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 회차마다 이 출연자분들의 용기와 이런 감당하는 이 태도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모든 걸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솔로 지옥은 사실 그 환경도 그렇고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핫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요. 그쵸. 맞아요. 진짜 환경부터 저는 누가 캐스팅해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약간 제 추구미는 아니라 그래서 나가 럼두가 안 나서 상상해보지는 않았고 그래도 연프 자체가 저한테는 도파민이다 보니까 뭘 보든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저도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초반 시즌이 딱 그 프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 없었던 걸 처음 보는 데서 느껴지는 그 도파민이 엄청 나잖아요. 아까 환승연애 시즌 1도 그랬고 그래서 이 시즌이 거듭될수록 뭔가 기대하는 만큼의 내용이 아닐 때도 있어서 그게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네, 저도 자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연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친구가 옆에서 제발 봐라 한 번만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편을 봤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그때가 한참 환승연애 2가 나오던 때였는데 환승연애 1이 월메이드다 라는 말을 많이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도 환승연애 1이랑 2를 친구들 추천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엄청 몰입해서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환승연애 그 유명한 보현호민의 울음씬 혹시 아시나요? 너무 네. 잘 알죠. 그 계단에서 호민 네, 씨가 맞아요. 쓰러져서 오는 거. 진짜 다 아시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장면에서 사실 저도 호민 씨랑 같이 울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맞아요. 너무 슬펐었던 같이 막 울고 그랬었는데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남의 연애를 제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몰입하게 된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드라마 같이 이게 각본이 막 짜인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리얼리티적인 상황이 이렇게 발생해서 현실에서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점이 더 몰입하기 쉬워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연애 프로그램들에서 나오는 재미가 분명히 많죠. 근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말했던 것처럼 약간 정체성을 잃은 듯이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등장한 새로운 포맷의 연애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72시간 소개팅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이 프로그램만의 두드러지는 특징과 기존의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서인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달랐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연애 프로그램이 된 걸까요? 사실 소개팅이라는 소재만 놓고 보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최근에도 아바타 소개팅, 속전속결 소개팅, 내 자식의 소개팅 등 수많은 종류의 소개팅 예능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이 심지어 연프가 아닌 관찰 예능에서도 소개팅이 무의미한 콘텐츠로 소비되며 이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높여왔기 때문이죠. 이 더욱이 매번 새로운 걸 원하는 시청자들의 니즈에 맞춰 도파민과 자극에 초점을 맞춘 설정만이 더해졌고 이 루틴이 거듭될수록 아이러니하게 이 연애 프로그램의 본질과는 점차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 상황에 등장한 72시간 소개팅은 요즘의 연프와는 반대되는 스타일의 연프로 오직 소개팅에만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입니다. 이 패널들이 빠지고 긴장감을 더할 여러 코너,
그리고 설정들도 배제해서 오직 두 사람의 대화와 발자취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오롯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든 부분이 72시간 소개팅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인데요. 한 가지 감각을 가리면 다른 감각의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 본질과 어긋난 것들을 지워내니까 출연자들의 감정 흐름이 더 또렷이 보이며 이들의 서사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3일, 주어진 시간만 놓고 본다면 기존의 연프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짧지만 이들이 감정을 쌓아가는 속도나 서사만큼은 오히려 더 깊고 시청자들에게는 더 짙은 호소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72시간 소개팅의 연출인 임승원 감독은 과거 자신의 개인 콘텐츠 원의 독백을 선보일 당시처럼 이번에도 아날로그 컨셉의 촬영 방식을 주로 내세웠는데요. 마치 오래된 캠코더와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노이즈 낀 화면이 몽환적인 느낌을 완성하며 시청자들이 72시간 소개팅의 세계에 푹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죠. 두 남녀의 대화 속에 은은히 등장하는 BGM도 강렬한데요. 남녀 출연자의 분위기와 감정에 맞춰 때론 동화적인, 때론 영화적인 음악이 깔리며 몰입도를 더하게 됩니다. 내게 노래는 저장 장치다. 여행지에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 노래를 들을 때 다시 그 느낌을 되살려 볼 수 있다. 라는 후쿠오카 편 형구의 말처럼 매 에피소드마다 깔리는 BGM이 진한 여운을 남기며 두 사람의 서사를 계속해 곱씹게 만듭니다. 감성과 분위기에 호소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만이 수요를 높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지만 낯선 나라에서 72시간 동안 낯선 사람과 단둘이 동행하는 것 자체로 이질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는데요. 모든 연애 프로그램이 그렇듯 항상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 이걸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72시간 소개팅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적용해보고 상상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72시간 소개팅과 같은 조건에 놓인다면 단 3일 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우선 과몰입러인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현실보다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에 더 잘 몰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연프보다 이 72시간 소개팅의 상황에 엄청나게 몰입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소개팅이라는 게 사실 누구와 소개팅을 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 상대의 첫인상이 너무 별로만 아니라면 저는 너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라면 정말 더 가능입니다. 저한테는 그 해외가 주는 감정의 여운이나 몰입감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지중해 이런 쪽에서 해요.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랑 72시간 동안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막 바다 이런 데도 가고 막 피사의 사탑 이런 거 보러 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없던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저 벌써 젤라또 맛 고르는 상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금방 빠질 것 같은데요. 그쵸. 처음 가보는 나라가 주는 떨림이 장소 때문에 떨리는 건지 이게 사람한테 떨리는 건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 것 같긴 하네요. 정말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72시간 안에 사랑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제 성향을 생각해서 그런데 72시간 동안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요. 그쵸. 그쵸. 저는 새로운 사람한테 호기심이 정말 너무 많고 또 처음 볼 때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 제 호기심과 단둘이라는 설렘이 겹쳐서 그때 같이 있게 될 분을 저도 금방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환경이 주는 그 변수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누구 좋아할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편인데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약간 이성적으로 느껴진다. 아니면 정말 아니다라고 확실히 갈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에 빠지는 것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또 생각합니다. 이 첫인상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이 72시간이 되게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그냥 알아가는 시간으로만 이 72시간을 알차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7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이 깊게 몰입하면 또 왠지 모르게 또 몽글몽글한 감정이 또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소개팅이면 이 소개팅이 72시간이라면 이왕이면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쵸. 딱 봤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아. 이 72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같이 아, 있기 힘들 것 힘들어요. 같아요. 맞아요. 내 72시간 너무 아깝고. 그죠? 아이고 이래도 되나? 그죠? 맞아요. 그 시간이 완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72시간. 완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뭔가 한눈에 봤을 때 딱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72시간 동안 약간 그 사람이랑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3일 동안 그 사람이랑만 계속 대화하고 계속 어디 다니고 이러는 거니까 뭔가 서로 알아가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저는 엄청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매력적인 상태가 딱 눈앞에 있다면 72시간도 혹시 안 걸리지 맞아요. 않을까? 그쵸.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이 차은우랑 72시간이면은 부족하죠. 제발 저요. 어. 제발 저요. 근데 이렇게 무턱대고 진짜 72시간 안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본다면 아무도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하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좋은 장소 그리고 분위기까지 맞아야 사랑의 조건이 비로소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패널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72시간 소개팅은 프로그램이 주는 특유의 느낌이나 낭만적 분위기가 뭔가 사람을 홀린다는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과장 없이 낭만만을 가득 담고도 시청자를 홀린 72시간 소개팅은 도대체 어떤 포맷이길래 시청자들이 이토록 좋아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72시간 소개팅이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연애 예능들이 점점 더 자극과 설정 중심으로 흘러가며 시청자의 피로도가 높아진 흐름에 있습니다. 다수의 출연자가 경쟁하거나 삼각관계나 다자관계가 반복되는 기존의 포맷은 흥미는 있지만 이제는 좀 피곤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오히려 진심을 담은 과장 없는 현실적인 감정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72시간 소개팅이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72시간 소개팅은 과장된 연애 예능과 셀럽 양성소가 된 포맷의 피로를 느낀 MZ세대가 관찰형 시청 경험을 통해 연애의 감정적인 자극과 낭만 회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진정성 중심의 포맷에 반응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연애 프로그램을 싫어했던 게 아니다. 속보이는 행동들이 담긴 영상들이 싫었을 뿐이다. 비행기 옆자리 사람과 인연이 이어진다는 상상만 해왔던 걸 보니까 너무 설렌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서로의 직업, 나이, 연봉, 집안을 보고 따지며 만나는 낭만 없는 사회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낭만 있는 사랑을 꿈꾸기 때문 아닐까? 라는 댓글들이 달리며 해당 콘텐츠를 통해 낭만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염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직접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좋다는 새로운 경험 소비 트렌드의 확산이 바탕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직접 하지 않아도 관람과 대리만족으로 충분하다라는 조모 정서가 확산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런 정서는 여행, 게임, 요리, 스포츠, 연애까지 간접 경험의 상품화가 일상이 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연애도 시청 경험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72시간 소개팅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감정 밀도를 제공해 리스크 없이 설렘만 누리는 안전한 대리 연애 경험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와 더불어 MZ세대의 연애관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MZ세대에게 연애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커리어, 자기개발, 경제적 안정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연애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이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있는데요. 불투명한 미래와 치솟는 물가,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 속에서 연애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굴 챙기겠냐. 이런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젊은이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주의와 비대면 문화가 결합되면서 관계 맺기의 방식 자체가 변했잖아요.
효율성을 추구하며 SNS나 데이팅 앱을 활용해 가벼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깊이 있는 관계로의 발전이 어려워지는 추세이고요. 결론적으로 경험 소비 트렌드나 연애관 변화,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연애를 대하는 태도가 곧 직접 관여 없이 낭만만 추출할 수 있는 관람형 연애 포맷의 선호를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들에게 72시간 소개팅은 조건이나 스펙 없이 감정의 순간을 부각해서 현실에서 결핍된 낭만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그저 사랑 이야기라서 좀 인기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었네요. 그럼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이어질 미래에도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컨텐츠들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만남, 연애, 결혼 등의 사랑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얘기한 걸로 봐서는 단순히 자극적이기 때문만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살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말하자면 뭔가 이런저런 할 일이 되게 많고 조금 현실에 치여 살다가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 감정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공감합니다. 근데 또 연애로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 거니까 이걸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하고 대리만족하려는 수요가 높아져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뭐 애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느낄 수 있으면서도 도파민을 또 주는 주제이자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은 또 느껴지지 않는데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항상 인기를 얻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맞아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주제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이 말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사랑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 게 결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 비슷한 사람한테는 감정이입을 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의 선택에 수긍하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하죠.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되게 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사랑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생각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건 어쩌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시청하다가 보면 어느새 연애 프로그램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두 분이랑 다 같은 생각인데 이제 제가 공감을 프로 과몰입러다 보니까 출연자들한테 공감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맥락에서 그 연프가 그 자체만으로 수요가 높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매번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뭐 컨텐츠의 인기의 구할은 출연자들이나 그 출연자들의 케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맞아요. 저는 약간 거창할 수 있지만 그 연프를 보고 사회적으로 그런 담론이 형성되는 것까지가 컨텐츠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공감대 형성도 너무 쉬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일도 사실 아닌데 이제 남의 연애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유튜브나 릴스 같은 걸 보면 공감의 댓글도 있고 비판의 댓글도 있고 이런 다양한 댓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연프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게 최종 도파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도 그렇고 환연 한 편을 보고 나면 진짜 바로 유튜브에서 클립 찾아서 댓글을 찾아서 읽거든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맞아요. 뭐 다들 누군가를 이해하든 질타하든 그 모든 과정을 즐기게 되니까 그게 바로 수요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찾아보는 건가 봐요. 그런 것 그 같아요. 리액션. 확실히 요새 연애 프로그램은 이 사람들 반응 보는 재미가 오히려 더 그쵸, 재미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그걸 생각하면 이 연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많은 담론이 오간다. 이게 확실히 또 이해가 되네요. 이 연애, 사랑
이런 주제가 정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사랑을 주제로 한 컨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는 몰입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큰 감정 소모 없이 소비할 수 있어서이지 않나 싶어요. 또 누군가랑 커플이 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연애 고민을 들어주는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특성상 완전히 설계된 딱 그런 주어진 환경에서 이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적절한 타이밍에 OST도 나오고 이 필요한 부분만 딱 편집돼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라고 해도 또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익숙하고 이 거리감 느껴지는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날 것, 이 생판 처음 본 사람이 주인공인 좀 드라마.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이 많은 관심과 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나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가 저기 나갔으면 이런 걸 오히려 더 그쵸. 상상해볼 수 상상하게 있는. 되고. 맞아요. 오늘 진짜 단순히 설레는 이야기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 프로그램의 수요 변화가 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네요. 72시간 소개팅은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완벽히 충족시켜준 연애 프로그램이라 좀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우리도 언젠가 72시간 소개팅과도 같은 그런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든 우리 삶에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찾고 계신가요? 사랑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아껴줄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아끼고 싶은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게 더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일 거예요. 상대와 나의 마음이 같지 않을지라도 올곧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사랑의 타이밍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죠. 마치 72시간의 소개팅이 끝나고도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던 나현웅 씨처럼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때론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은 무엇보다 강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학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자두, 제리 살구 보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